안녕하세요, 오덕입니다.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부터 해가지고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정답이 없고 그냥 최종 선택의 책임만 따를 뿐입니다. 이제 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를 봅시다.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제가 위치를 말씀드릴 때 이미 엔비디아는 이 140을 한번 트라이 하려는 모습에 정찰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으면은 한 똑같이 한 6, 7%에 올라간다고 하면 140에서 141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어제 좀 리턴 값이 나오고 나서 5%로 들어 올렸어요. 근데 이제 이 5%를 어떻게 들어 올렸냐? 그러니까 딱 정확한 실적은 좋게 나온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실적을 냈냐 그러면 일단 61% H20을 반영을 안 했을 때 H20 판매를 반영을 안 했을 때 61% 마진율 엄청 떨어졌죠. 그 다음에 0.82 EPS 낮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증시에 엄청 충격을 가하니까 H20이 만약에 제재 규제가 없었더라면 71%가 나오고 0.96의 EPS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 실적이 잘 나왔네. 그러니까 기존 실적이 이제 EPS가 0.89였나? 93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EPS보다 잘 나왔고 매출도 43.2비였는데 43.28이었는데 44.1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주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H20으로 나올 손실을 1빌리언 정도를 다른 걸로 돌렸대요. 이거 온전히 손실로 안 맞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이 선방을 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갔고 가장 이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들어올린 건 아니고 이제 다음 가이던스가 중요했습니다. 이 가이던스가 일단 가이던스에서 마진율이 아까 방금 H20이 없었는데 마진율이 없으니까 61% 떨어졌어요. 근데 다음에 H20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0%로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45빌리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4.1빌리언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높은 게 아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2%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높은 게 아니죠. 근데 이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H20이 최대 80억 달러 손실이 날 건데 이거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손실로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손실이 아니었다면은 우리의 가이던스는 53빌리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어닝 서프라이즈죠.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올라가는데 일단 여기에서 일단 이게 손실이 포함된 거니까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증시가 이 정도 올라온 것과를 감안을 해서 딱 적정가로 올라왔다. 딱 적정가 141이면 딱 적정가입니다. 이게 딱 과한 높이도 아니고 과하게 엄청나게 과한 슈팅을 한 것도 아니다. 그냥 실적에 따라서 이 정도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에 남아있는 그 10%를 이 부근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닝콜을 봤죠. 이제 어닝콜을 봤을 때 트럼프를 일단 깝니다. 중국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까요. 그래서 이 중국 매출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많이 낮다. 그러니까 H20보다 더 낮은 등급의 그 칩을 하면은 이 화웨이가 지금 칩을 잘 만든다고 합니다. 이 화웨이한테 시장을 다 뺏기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트럼프를 또 칭찬을 해요. 왜냐면 이 중동 순방이나 이제 인도, 뭐 UAE나 중동 쪽에 지금 이 AI 관련해서 사업 그 발주를 많이 받아놨잖아요. 그럼 이거를 엔비디아가 다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엔비디아가 증가돼가지고 이거를 상쇄한 거란 말이에요. 이 가이던스, 미래 가이던스를 높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좋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어닝콜은 반반이다. 중국은 나가리가 되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매출이 떨어질 거고 화웨이한테 이대로 하면은 화웨이한테 잡힐 거다라고, 그러니까 화웨이한테 다 시장을 뺏길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낮은 수준의 칩을 팔면은 좋을 게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어닝콜은 그냥 또또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이미 전체적으로 다 반영돼서 올라와 있어서 좀 떨어진 상황에서 한 21450에서 21550에 있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5%나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비비다가 그냥 이렇게 조금 꺾이는 모양의 이제 시나리오가 글러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변수가 나오죠. 이 미국 무역 법원에서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4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했죠. 상호 관세?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상호 관세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했던 모든 상호 관세가 폐지가 된 거예요. IEPA 그 상호 관세가. 그러면 이제 펜타닐 관세도 다 사라지는 거고 이제 무슨 관세만 남냐면 이제 철강,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의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품목 관세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이게 철폐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관세를 하려면은 이 품목으로 모든 품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각각 어느 나라마다 품목 다 지정해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수를 위해서 상호 관세를 한 건데 그럼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는 바로 항소를 했죠.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항소가 빠르면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최대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트럼프가 기다릴 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미 감세안도 발의를 최대한 빠르게 통과하려고 했는데 이 세수도 없는 상태에서 감세를 하면은 부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부채 지금 감당이 안 돼. 국채 금리도 올라가 있고 국채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관세로 이거를 잡으려고 한 모든 게 이 관세가 기반이 되는 정책인데 이 의회에서 하필 이 타이밍에서 이거를 폐지를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엄청난 호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호재가 사실 이런 데서 나왔으면은 진짜 호재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트럼프도 좌충수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 지금 플랜을 아예 다른 걸로 돌리기에도 애매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아예 자기 플랜에서 빼버리고 이제 국채 금리를 어떻게든 낮춰야 되잖아요. 부채를 위해서. 강한 경기 침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강하게 경기 침체를 만들면 이 회복이 빠르게 안 됩니다. 이 경기 침체가 강하게 빠르게 오면은 이 회복하는데 그 막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서 유동성을 풀지 않는 한 이 경기 침체가 심하게 한번 오고 나서 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무역 법원에서 하필 이 타이밍에서 이거를 왜 냈을까 또 싶기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추세가 살아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추세를 아예 살려버리는 무빙이 나왔죠. 여기서 비빈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한번 강하게 이제 나는 너희 그 무역 법원 얘기 안 듣는다. 내가 제가 미국 법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무시할 수 있는지도. 하여튼 만약에 무시해서 다시 한다 그러면 증시가 다시 떨어졌다가 또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면 다시 또 올랐다가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 올 수 있다. 지금부터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난잡하고 혼잡하고 그럴 장이 올 수도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호재로서 22,000을 넘는다고 하면은 매물대가 없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없죠. 없기 때문에 그냥 전고점을 돌파하는 무빙이 또 나올 수 있다. 이 스퀴즈로 지금 현재 올라간 게 이 스퀴즈죠. 숏 커버링, 그러니까 숏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곧 6월 13일이에요. 6월 13일이면 만기입니다. 월물 이제 옵션도 만기되고 마녀의 날이죠. 새마녀의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숏을 들고 있다 아래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을. 근데 하필 요게 이 사건이 터지니까 여기서 좀 버티려고 했던 꺾을 걸 버티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청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올리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기관 입장에서 이제 롱을 들고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여기서 매집한 기관들. 그러니까 매집한 기관들은 이제 개인들한테 결과적으로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펌핑을 더 시켜야 이 AI로 더 가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넘기기 딱 좋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떨어지는 낙폭이 훨씬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려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관세를 충격을 줘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관세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저는 좋은 흐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AI 산업은 제가 계속 갈 거라고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랠리는 AI 산업이 꺾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 AI 산업이 또 유지가 되려면은 이 외환 시장이랑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런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이. 아무리 이 산업이 좋다고 한들 이 산업이 이 수요가 없으면은 이끌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끊기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이 이제 매출이 나와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매출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버블이 지금 이제 폭탄이 원래 사실 폭탄 돌리기가 조그마한 폭탄 돌리기가 되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버블이 더 커지면은 폭탄이 더 커진다는 거죠. 폭탄이. 근데 이제 이 폭탄을 누군가는 마지막에 떠얹고 터질 거예요. 뭐 나만 안 이기면 되겠지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애플이랑 구글이죠. 그래서 지금 어제 이 호재로 인해서 애플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애플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호재예요. 그래서 애플이 많이 오를 거라서 일단 애플 같은 거는 이제 좀 더 이 랠리를 할 때 이제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고 단타로 가야 되고 수량을 많이 가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숏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숏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숏을 손절을 했습니다. 선물 숏은 이 사건이 나왔는데 여기서 어차피 더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선물 숏을 이제 일부 그 손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SQQQ는 내비뒀다는 거죠. SQQQ는 조금 이제 텀을 좀 길게 본다. 그래서 담아두면은 어차피 결과적으로 크게 한번 꺾이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QQQ는 이제 해지용으로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이제 보면서 단타를 롱으로 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 추세가 안 깨졌으니까 이 추세가 깨지는 순간부터는 사실 이 증시는 꺾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꺾이는 정도가 여기서 금방 오래 가지 못하고 꺾일 줄 알았는데 지금 이만큼 다시 들어 올려놨으니까 좀 더 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SPX도 이 추세를 아직 유지하고 있죠. SPX도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 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QQQ로는 530, SPX로는 6000이 막혀 있고 22,000, 선물로는 22,000이죠. 막혀 있다. 근데 이거를 또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은 추가로 커버링이 나오면서 숏 들은 사람들이 다 이제 청산을 하면서 좀 더 올라가면서 그 매물대도 없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또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구간에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거고 매매를 아예 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해지로 숏을 모아가면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먹고 근데 이번 단타들은 다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기존에 일단 롱으로 들고 있던 뭐 애플이나 뭐 구글 같은 거나 뭐 그런 거는 좀 들고 가는 모양새로 가겠죠. 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무리한 매매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주간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부터 조금 분탕 댓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유가 어쨌든 뭐 호재가 터져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를 하지 마라. 이제 포모 랠리에서의 그러니까 매수를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금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뭐 분명히 그런 분탕 댓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대한 수익을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었네. 근데 이게 이 구간이 왜 그런 구간이냐 하면은 이때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이때는 다들 계속 마이너스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대부분 뭐 본전이거나 좀 수익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고 있었으면 더 먹었을 텐데 이런 이제 후회와 이제 그런 시간들이 남는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 좀 더 들어 올릴 수 있는 호재, 그러니까 많이 들어 올릴 수 있는 호재가 터졌고 그만큼의 스키즈가 났고 거기다가 정고점 근처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하면서 조금 댓글창도 좀 막 지저분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안 좀 이제 전체적인 이 흐름을 할 때 좀 격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트리거 이제 중요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뷰에 이제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루겠지만은 이제 뭐 개별주 분석이나 뭐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조금 한동안은 좀 멤버십 위주로 좀 돌리려고 합니다.
한 격일로 전체 영상을 나오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 점만 좀 양해해 주시고, 저도 이제 쓸데없이, 저는 일단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강한 매수를 들어가서 올라가더라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단타 위주, 그 다음에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을 좀 더 올라가다가 이제 정산을 하거나 하면서 기다리는 매매를 할 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괜찮은 종목들, 만약에 이 순환이 이렇게 되면은 뭐 중소형주들로 돌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느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이 중소형주들로도 좀 단타를 해보고 짤막짤막하게 그런 식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제 뷰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 포머 랠리 끝에 강한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